초록의 무성한 잎 사이로 샛노란 참외가 하나둘 고개를 내미는 여름. 그야말로 노란 참외들이 여름을 수놓고 있다. (48도가) 넘는 뜨거운 하우스에서 최상의 참외를 생산하기 위해 오늘도 참외밭을 지키는 참외 아줌의 신봉남 씨. 참외 향기 달콤한 경북 성주의 참외 아줌매를 만나보자. 참외의 고장으로 알려진 경상북도 성주군. 전국의 참외 가격은 성주 참외가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성주 참외의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는다. 이를 반영하듯 성주 어디든지 하우스 속에는 노란 참외가 익어가고 있다. 5년 전 성주로 귀농한 봉남 씨. 그녀 역시 참외 농사를 짓는다. 봉남 씨는 남편을 설득해 귀농할 만큼 귀농에 적극적이었다. 나이가 들면은 저 산골이라든지 시골에 가서 좀 살자. 이들 신혼 초부터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귀농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너무 나이 들어서 들어가면 우리가 연고가 있는 곳도 아니고 부모님이 사는 것 같으면 늙어서 들어가도 터전도 있고 괜찮은데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젊었을 때 들어가면 실패를 보더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고, 농촌에 오면은 아무래도 고령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와서 융화되는 부분도 조금 보탬도 되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은 왔어요. 미래를 보고 온 거죠. 나이 들어서 60대 이후 때 생각하고. 대구에서 애견용품 매장을 운영했던 봉남 씨. 농사에는 문외한이었던 그녀는 2년이란 시간 동안 귀농을 준비했고 자녀 교육 문제를 고려해 도시와 가까운 성주에 자리를 잡았다. 제가 지금 해수로는 5년 차지만 실제적으로 농사를 규모 있게 지기 시작한 거는 거의 이제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1년은 그냥 테스트 한다고 한 3동 이렇게 해가 조그만하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규모를 좀 늘려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처음 세동할 때는 남의 거 쓰던 자재, 헌자재 그거 굉장히 좀 그 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시작했어요. 뜨거운 열기와 참외가 내뿜는 습기까지 더하면 비닐하우스는 한증막이나 다름없다. 그런 하우스가 무려 15동. 여자 혼자 힘으로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부가 2명 다 올인을 해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이끌려서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생물이라는 거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그 수입이 월급쟁이는 짝든 많든 매달 들어오는데 이거는 한 번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 끊기는 수가 많거든요. 근데 생활이 안 되면은 정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같이 귀농은 했지만은 직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생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했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경제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귀농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한 남편. 먹기도 하얗고 시방도 부자보다는 좀 작고. 하우스가 자리를 잡으며 남편 민석 씨는 올해 4월 직장을 그만두고 참외 농사에 힘을 보탰다. 대박이야, 부자. 시키는 일 잘하시나요? 시키는 그것만 하죠. 시키는 그것만. 융통성이 없어요. 요렇게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것만 해요. 그것만. 이래 편하게 내가 일하게 만들어줬는데 네. 융통성이 없다 그러면 어떡해. 고생한 아내가 늘 안쓰러운 남편 민석 씨.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지만 아내에게만큼은 표현하려 노력한다.
영순아 이거 이쁘게 생긴 나무 봐라.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어? 맛있네. 일단 마음이 아프죠. 아프고 저도 뭐 직장에서 바쁘고 뭐 많이 바쁠 때는 일요일까지도 일을 한 적이 많았는데 제가 농사일을 그대로 줄 수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혼자서 거의 뭐 다 하다시피 하고 주말에 제가 직장 안 갈 때 그때 이제 조금씩 그대로 줬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퇴사를 마음대로 못 하니까 제가 뒷정리하고 그리고 뭐 인수인계 할 부분도 많고 하니까 제가 좀 늦게 퇴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4월 달에 퇴사를 하는 바람에 약간 집사람이 더 고생을 했습니다. 각자의 직업이 아닌 함께 일을 하며 서로를 더 생각하게 된 부부. 두 사람은 귀농을 할 때부터 무농약 친환경 농사를 약속했다. 성주의 참외 농가는 약 4천여 곳. 그중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는 50여 곳뿐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환경적에도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할 것 같으면은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농사를 오랫동안 지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간행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나아갈수록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쪽에 포커스를 관심이 많고 저 또한 그런 먹거리를 농사를 지어야겠다 싶어서 저희 하는 겁니다. 처음에 발을 디딜 때부터 친환경 쪽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교육이 있으면은 저희들 부부 빠지지 않고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최대한 그 교육을 받고 공부하고 오히려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다가선 것 같습니다. 참외 출하를 준비하는 부부. 요즘은 당도 높은 좋은 참외가 많이 나서 일주일에 2번 출하를 한다. 성주 참외의 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 그래서 선택한 친환경 농사지만 높은 생산 비용은 물론 판로 개척도 쉽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딱 봤을 때 깨끗한 걸 찾다 보니까 그 깨끗한 걸 추구하는 소비자 관점하고 이 친환경하고 부합이 안 돼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일반 경매장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맛도 질도 아닌 깔을 보거든요. 경매사들이 말하는 게 이게 때깔을 보는데 그런 문제점에서 조금 어렵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아무래도 일반 간행농업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시세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은 월등하게 더 받지만은 그런 업체가 이제 좀 한정적이니까는 그런 문제점 좀 있습니다. 제값을 주고 팔 수 있는 곳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친환경 농사를 포기할 순 없었다. 봉남신 친환경 참외를 알릴 방법을 백방으로 연구했고 그 끝에 자신만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이 많이 도입이 돼 있어가지고 이 농장 자체에서 이제 찍어서 사진을 카톡이라든지 스토리 계통에 이제 많이 올려요, 사연을. 예,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보고 연락 오고 그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인터넷 들어가면 요즘에 그 유기농 사이트 매장들이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런 쪽에 수수료가 조금씩은 나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그 경매장 시세보다는 그쪽이 월등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이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납품하는 쪽에서 올해는 백화점에서도 제의가 들어왔고, 그다음 생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납품이 들어왔어요. 참외의 가치를 알아주는 소비자가 있어 농사지을 맛이 난다는 봉남씨 부부. 생산 비용도 비싸고 그만큼 손도 많이 가지만 먹을거리에 대한 부부의 신념은 절대 바꾸지 않을 거란다. 갑시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근데 오늘 물류보다는 택배가 더 많다.
헥타야 더 맞네. 갑시다. 좋은데 가거라 이 아들아. 어이씨. 잠시의 쉴 틈도 없이 이웃의 양파밭에 나온 복남 씨 부부. 그런데 갑자기 왜 양파를 주워 담는 걸까? 양파를 가지고 액비를 담아서 쓰게 되면은 그 하우스 농사를 오래 지으면은 이게 염류장애도 있고 염류장애로 인해 가지고 뿌리옥 선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뿌리에 장애가 많이 오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뿌리옥 선충 약하고 이런 거를 구입해가 쓰면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친환경 자재가 나오긴 나와도 효과는 좀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꾸준하게 간주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요. 수확 후 남은 양파들을 친환경 비료에 사용하는 것. 자투리 양파들을 챙겨가니 이웃 주민들도 일석이조다. 두 판. 정수 아빠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 난전에서 팔까? 조그만한 것도 속꼬리에다가 할머니들 가서 팔잖아. 속꼬리에 한 속꼬리 2,000원, 2,000원. 사야 말이. 에? 사줘야 말이. 이거 도시에 가면은 우리 옛날에 오일장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펴놓고 팔잖아. 그때는 우리가 뭐 이런 걸 알았나? 그냥 파니까는 한 속거리 싼 맛에 사 먹고 그런 거지. 손에 오니까 이게 이제 손에 빠져가지고 뭐. 크림 걸린다 크림. 크림 걸리가 나쁜 껍질 물리줘야 돼. 그래, 잘 몰랐어요, 이러면 되지. 도시에 살 때는 뭐 할머니들 사가 오면은 뭐 그냥 조금씩 사 먹고 이랬는데 오니까는 그냥은 누가 갖다 주진 않지만 자기가 가서 품앗이 해주고 이웃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런 거는 그냥 얻어오고 우리도 이거 참외 따다가 와가지고 우리 신랑은 저 비닐 걷어주고 나는 여기 양파 이거 대 이거 잘라가지고 수확해주고 그래 저렇게 망에다 넣는 작업까지 도와주고 얻은 부산물이에요 이거. 시골에 없습니다. 예, 시골에 오면 이렇게 해가 사는 겁니다. 품앗이로 얻은 양파가 트럭 가득하다. 일부러 남겨갈 필요 있나? 하우스에 들어오자마자 부부가 하는 일은 양파 액비를 만드는 것. 이제는 친환경 비료도 손수 만들 만큼 농사꾼이 다 됐다. 참외 이게 관련된 자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다시마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안에 요오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요오드 성분이 이게 깔이라든지, 그러니까 깔이라는 거는 뭐라, 그러니까 참외의 고유의 색을 말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더 이렇게 잘 나오게 만들어주고, 불가사리는 선충 기피 효과도 있지만은 그 안에 유기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1년 이상 숙성시켜가지고 목초에 가고 이렇게 혼용해가지고 간주나 연면 시비를 많이 활용합니다. 참외 농사를 위해 만드는 액비만 10여 종.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지만 이 과정은 정직한 음식을 위한 복남 씨 부부만의 고집이다. 이렇게 완성된 액비는 1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 화학비료 대신 사용한다. 성주 참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복남 씨 부부에 대한 소문은 지자체에도 자자하다. 그런 복남 씨 부부를 격려하기 위해 하우스를 찾은 김양곤 군수.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수확량이 더 많아지고 복남 씨는 군수의 질문에도 척척 대답하며
참외 아지매의 농사법을 홍보한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다른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사모님이 제가요 똑똑하게 생겼다. 제가요 우리 집에 왔는데 네, 저희 집 무농약 참외인데 한번 무농약.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죠. 껍질처럼 묻어. 네. 상관이. 속에 그 좋은 걸 빼게. 콩지 말고. 야 진짜 맛이야. 응? 어떠세요? 요거. 성주는 대도시 그 대구와 인접해 있고 또 참외가 고소득 작물로 알려지면서 최근까지도 우리 군으로 귀농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귀농 지원 정책을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현장 실습 지원 사업과 함께 영농 정착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 창업 자금 700만 원 무상 지원, 주택 수리비 350만 원, 또 최대 2억 원의 대출 지원 등 귀촌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금액이 다들 적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차 또 금액도 늘려가고 혜택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하우스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포장해가 보내고 내일 대박이 쪽에 그거 저쪽에 참외 제철인 만큼 여름엔 작업하는 시간도 길다. 그러고 나서 저 위에 따라 이 시간 되면은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는데 요즘 여름 같으면은 이제 해가 완전히 빠지고 나서 시계를 보면 한 8시 반, 한 9시 되면 좀 껌껌하죠. 그 정도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면 네.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를 것 같아요. 라디오 들어요. 제 호주머니 스마트폰 라디오를 계속 들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 제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끝났다 집에 가자. 내가 운전할게요. 정사방하고 대피하고 바뀌었다. 집에 도착한 복남실 가장 먼저 반기는 두 아이. 가자. 이웃 농가에 밥 먹으러 예 자주 모여요.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모이고 일주일에 한 2-3번도 모일 때도 있어. 귀농한 복남씨 부부를 곁에서 도와준 이웃 농가들. 이마트 촌에 가는 게 친해서 어디를 토목하고 나는. 이거 우리 신랑 전문인데. 복남씨의 열정은 이웃들 사이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아이고 야야 이 깔랄라들 어째 농사 지려고 왔노 하면서 난 친척 집에 처음에 왔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나중에 아니고 그 농사지로 들어왔다 하더라고. 아이고 애나 길러놓고 하지. 그때는 완전히 뽀얀 그냥 말 그대로 전형적인 새댁이지 뭐. 지금 뭐냐로 저래 농사꾼이 아니고. 지금 이제 농사꾼이 됐어요? 그렇지. 예. 지금은 이제 억척스러운 완전 농사꾼 다 안 됐으니까. 내가 보니까 참외에 대해서 엄청난 그거 열성이 있어. 젊은 사람 치고는. 한상 가득 차려진 저녁 식사 자리.
그런 걸 봤을 때 동굴사를 이웃들과의 시간은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자리이자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 바닥에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냥 말벌이 와가 한 번씩 물을 붓나 싶어가지고. 아니야. 그 병이 많아. 하우스 밖에서 태우는데 왜 그렇지? 뭘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양봉 하나 그것도. 뭐 좋은은 조금 하지만 자기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물어봐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예요. 조금 지나칠 정도로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만큼 또 농업에 애착을 갖고 그 열심히 하고 배우려고 하고 노력을 하니까 이런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원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불러가지고 요건 요래서 요렇다, 요건 요래서 요렇다. 이제 알았나? 다음에 묻지 말해. 그럼 또 가서 또 물어보면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잘 배웠어요.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농촌 사람들. 봉남신 귀농 후 사람의 귀함도 덩달아 배워간다. 다음 날 새벽. 봉남씨 부부가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한다. 여름에는 조금 빠르고 추웠기 때는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니까 한 8시, 9시 이렇게부터 시작되죠. 아침은 따로 선식 내지는 김밥. 집을 나서기 전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봉남씨.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발길을 붙잡는다. 충전이 안 돼서. 다시다 바뀌었어. 네, 가시다. 맞아. 좀 좋기? 저 방에 놔두고 안 나왔어. 속을 아직 잡고. 그래? 지금은 좀 덜한데 우리 딸내미 제일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저 모유 수유하고 이럴 때 그때도 좀 그랬고 아주 갓난아기 때는 좀 덜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엄마를 알고 이럴 때 이제 찾을 때가 제일 이제 나올 때 되면 막 울거든요. 그때 좀 힘들었지. 참외밭에서의 하루가 시작됐다. 축구 시키달라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또 축구 이야기 나올런지. 그러면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애들은 약간 적극적이지 뭐. 계획성이 있네. 그때 기분에 따라 해주세요. 뭐 하기 싫어요. 이러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기농이지 아이들 의사하고는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교육 문제도 있고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부모님이 왔는데 왜 자기가 이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불만족도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어서 항상 미안한 감 때문에 제가 못 해주니까 오히려 더 욱박지르는 것 같기도 한데 항상 거기에 제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아요. 엄마 아빠한테 애교도 부리고 엉석도 피워야 되는데 할아버지 손에 크다 보니까 안 돼 하고 어른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점이 제일 미안해서 올해는 작게 끝나고 나면 제주도나 저쪽에 다른 쪽이 가까운데 아이들 데리고 한번 놀러 오려고 계속 신랑이랑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할아버지 손잡고 하우스를 찾은 봉남신의 아이들. 다빈이는? 다빈이 왔어? 공주 왔어? 인상이 왜 그래? 더웠어? 다 했어, 다 했어. 배도 고파. 어떡하지, 배가 고파서. 응? 나가서 뭐 좀 먹자. 희나 이리 와봐. 어떻게 왔어? 응? 어떻게 왔어? 응? 오빠 할까? 응? 딸아이의 애교에 더위로 지친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진다. 더워. 다빈이 가방. 아이들과 근처 공원을 찾은 가족. 짬내서 갖는 아이들과의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다. 애기 검은 나무 귀여워. 빠바바밤 할까? 잘한다. 앞으로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씩 내고 계획을 잘 세워서 아이들이랑 여행도 좀 가고 싶고 그동안 못했던 마음에 있던 말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온 가족이 함께 시작한 농촌 생활. 노란 참외가 익어가듯 봉남신의 가족의 사랑도 더욱 진해진다. 나의 귀농이란 새로운 삶입니다. 농촌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삶이 재밌어요. 매일매일이 즐겁고 생동감이 넘치고 이 머리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살까? 뭐 때문에 살지?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뭘 할지를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뭘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생각도 있어서 그래서 참외는 농부의 땀을 먹고 자란다. 달콤한 참외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땀 흘려 일하는 봉남씨 부부. 세계 최고의 참외를 생산한다는 부부의 자부심으로 오늘도 성주엔 노란 참외가 익어간다. 골이 있는데 이 선이 아주 선명하죠. 이 골이 아주 선명한 참외가 아주 맛이 있습니다. 우리 성주 참외는 씹으면 이게 아삭아삭하죠. 씹히는 맛이 독특한 그런 우리 성주만의 유일한 명품입니다. 이 성주에서 이 참외 나는 것은 육질이 단단하면서 진짜 달고 그래서 성주 참외가 최고라는 것을 저도 어디 나가면은 자랑을 합니다.